핫쌤입니다. 최근 IT 분야 이슈를 기술 영역과 문제 해결 영역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기술 영역의 문제를 질문으로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을 묻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후발주자로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지만, 였지만. 두 번째, 최초의 발명자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자, 이렇게만 읽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먼저 하느냐 따라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이제 먼저 한다 상식용어, 따라간다 상식용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퍼스트 무브가 바로 먼저 하는 입장의 회사죠. 패스트 팔로워, 따라가는 입장의 회사. 3번 성자의 저주라는 게 나오는데, 성자의 저주는 치열한 경화 끝에 결국은 위너, 성자가 됐는데 그 자체가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4번 슈퍼스타 경제학. 어쨌든 1등이 되면 전체를 싹쓸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등은 없다, 이와 같은 얘기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IT 업계 이슈는 폴더블 폰입니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한국경제신문의 어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애플은 늘 그랬다 이겁니다. 삼성, 화웨이 이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최적화 제품을 낼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애플이 취해왔던 전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애플의 전략은 삼성, 화웨이 너희들이 시장을 치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시행착오, 단점, 약점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딱 맞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장을 휩쓸 것이다. 철저하게 패스트 팔로우의 입장이죠. 그럼 여기서 삼성과 화웨이는 퍼스트 무브가 되는 거죠. 자, 퍼스트 무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 단점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퍼스트 무브와 패스트 팔로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두주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분석하면서 따라갈 거냐, 어느 입장을 취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패스트 팔로우와 퍼스트 무브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패스트 팔로우의 한계, 단점을 자꾸만 지적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언론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퍼스트 무브 쪽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된 제품이 바로 폴더블 폰이죠. 어제 기사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 개막, 퍼스트 무브에 서기로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비록 무엇인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퍼스트 무브로서의 장점, 강점 이와 같은 효과를 노리겠다는 보관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CG 매트릭스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바 형태의 스마트폰은 성숙 사업입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던진 개발 사업 분야는 폴더블 폰이라는 거죠. 자, 이 시장을 삼성이 만들면 퍼스트 무브이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체 기술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약점이죠. 지금 이와 같은 기술적 오류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최적의 시점, 타임리죠.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게 애플의 전략이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는 분석했습니다. 최적화 제품을 딱 그때에 맞게 내놓겠다 그 얘기죠. 누가 성자될 것이냐 그거는 모르죠. 지나봐야 하는데, 자, 이와 같은 내용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예시 문제인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가나다에선 성공 사례입니다. 결과가 나온 거죠.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말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가를 보세요. 극진 가로대 창시자 최영희, 그러면 자 격투기 시장으로 볼 수 있죠. 격투기 시장에 참여한 최영희가 간 방향이 있습니다. 뭘까요? 차별화죠. 자, 감자칩 시장에서 A 제과가 간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맛이라는 새로운 무기죠. 단맛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입니다. 다 분유시장 B 회사가 간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별화라는 표현에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 4 가운데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죠. 2번, 상대가 우위를 지닌 기술을 신속히 파악하여 자사의 제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패스트 팔로우의 입장이죠.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차별화가 있고, 2번 역발상 자체가 차별화죠. 4번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시도가 바로 또 차별화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같은 얘기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4번은 다른 방향을 갖고 2번은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패스트 팔로 빨리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발빠른 추격자라 그럽니다. 발빠른 추격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언론들이 삼성전자를 분석할 기사에서 대개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우로서 삼성 이게 강점이었으나 패스트 팔로우 자체가 약점이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 폴더블 폰 이걸 통해서 퍼스트 무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자의 저주에 대한 설명인데, 성자의 저주는 M&A 관련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강남 한전 사옥을 치열한 경합 끝에 인수를 했죠. 그런데 그 자체가 현대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가끔 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자의 저주는 치열한 경쟁 끝에 차진했으나 그것이 자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사상식 용어죠. 자, 슈퍼스타 경작은 치열한 경합 끝에 또는 경쟁 끝에 그 시장에서 1등이 되면 그 시장을 싹쓸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2등은 없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있죠. 그게 바로 1등에게 치우치는 전체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문제를 올려줬던 그 학생이 이 문제도 같이 올려줬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제록스 복사기 발명, 그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와 같은 복사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어쩌고 꺼려 했답니다. 이와 같은 것들 하면 귀찮아 꺼려 어쩌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치를 인정했답니다. 데이튼 박사가. 그래서 이분이 연구비를 지원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복사기 모델 A가 생산되었답니다. 자, 이것은 최적의 기술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죠. 사소한 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례. 자, 데이튼 박사가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그 표현이 있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렌디피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세렌디피티는 문제 해결 영역에서 사고력 분야에서 다룹니다. 비판적 사고와 세렌디피티를 함께 다루는데, 세렌디피티는 우리말로 우연한 발견이라 그럽니다. 실제 세렌디피티와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자, 아이작 뉴턴, 아르키메데스 이와 같은 사례를 주고 있는데, 아이작 뉴턴 누구나 알듯이 사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착안했답니다. 아르키메데스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불에게 원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느 누구든 그때나 지금이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어느 누구든 욕탕, 물이 가득 찬 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은 분들은 누구나 아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저건 저래 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렌디피티라 그럽니다. 우연한 발견.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검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동창회 한다는데 갈래? 에이, 잘됐다. 가서 머리나 식히고 오자 하고서 갔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내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동안 죽으라 연구했던 그 어떤 무엇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연한 발견이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남들은 뭐 되게 그건 그래 그렇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치를 발견한 거죠. 아주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해석과 이론에 의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 기초 이론을 알고 있으면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죠.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